여러분, 조금 쉬고 오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8, 1차 보건의료 제공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슬라이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습 목표가 많다는 것은 분량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강의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학습 목표는 읽어보시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1차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차 보건의료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집중하셔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에 대한 1차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전 세계적 보건의료 전략의 핵심입니다. 또한 1차 보건의료는 인간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1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보편적인 조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역보건의료 체계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 체계는 가정,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상호 연관된 수많은 보건 및 기타 관련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건강 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의 모든 포괄적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보건지도관에 의해서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잘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도 반드시 여러분께서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인데요. 지역 주민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접근성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이용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얘기합니다. 또한 소외된 곳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는 필수적인 보건의료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과 기술에 근거하는 수용 가능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 모든 개인 및 가족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주민의 참여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하며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용 부분에서 효과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지불 부담 능력이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여러분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 중에 수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이 필수 요소들의 개념을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숙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WHO는 1977년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라는 인류 건강 실현 목표를 설정하고 1978년 알마아타 회의에서는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1차 보건의료를 제시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1차 보건의료는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하나이며 필수적인 건강관리로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지역의료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국가보건의료 체계로 입문하는 첫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동시에 그 건강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고안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보건의료는 절대적인 형평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형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 및 사회 가용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당연히 노력해야겠지요.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 요구가 가장 큰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1차 보건의료의 철학입니다. 1차 보건의료는 전 세계적인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름의 차이는 있지만 접근 방법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각 문항별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면 국가고시에서도 어려움 없이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많지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1차 보건의료가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것.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지역사회의 능동적,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서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는 지역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수가 또한 적정해야 함을 알 수 있겠지요.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설명하진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키워드에 색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실 때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중요한 키워드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진 건강 문제의 무려 80% 이상이 1차 보건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1차 보건의료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알마타 선언에서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으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과 식량 공급과 영양 개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환경위생을 보장하는 것, 또한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 보건 문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풍토병 예방과 그에 따른 대책, 또한 통상 질병과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 필수 의약품의 공급, 심신장애자에 대한 의학적 재활 등을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개선하고 이루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나은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는데요. 1차 보건의료 또한 동일합니다. 1차 보건의료의 개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제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편적 보건의료 제공을 지향하며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적합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를 조직화하며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1차 의료와 공중보건 활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교과서 593페이지에 있는 표 8-1은 1차 보건의료운동이 강조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모성과 아동의 건강에 집중했던 1차 보건의료 초기 실행 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문제를 다루도록 보편적 보건의료 제공을 지원하는 1차 보건의료 개혁을 위하여 현재 관심을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에는 마을 단위에서 위생, 식수, 예방 및 보건교육을 개선하였다면 현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사회적 환경적 위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경감시키는 등의 통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모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차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현재 관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는 1969년 시블리 박사가 거제 지역에 지역사회 개발 보건원을 설립한 것을 기점으로 지역 보건 사업이 출발하였습니다. 1975년 한국보건개발원법이 제정되었으며 1980년 12월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는 등의 1차 보건의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어 1982년부터는 면 이하 단위 벽 오지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공중보건의의 새로운 인력으로 창출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여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보건소에 대한 내용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그만큼 내용도 방대하고 내용에 따른 중요성 또한 크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강의 중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부분은 제가 수업 중에 따로 강조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도 제가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마커로 열심히 표시를 하며 공부를 하시면 훨씬 집중이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변화되어 왔습니다. 교과서 596페이지의 표 8-2를 통해서 보건소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 파랗게 표시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제가 표를 보면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홍색으로 네모 칸을 질러 놓았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만은 당연히 알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국가고시에서도 이미 출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10월 서울에 조직을 갖춘 시초의 모범보건소가 설립되었으며
1953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에는 최초로 전국에 15개소의 보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56년에는 보건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1977년부터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어 보건소가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에서 예방과 치료를 병합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의료보험 대상자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보건소 내에 지역보건과를 설치하여 방문간호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에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보건 대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는 정책의 결정이라든지 법안의 통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법안의 통과와 정책 과정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방침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다든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5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보건소 기능 및 업무의 추진 계획, 의료기관의 병상수급,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 치료기술의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서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이 되어서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보건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 이르러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995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이 2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지역보건법이 또다시 전면 개정되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되었고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의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는 보건소의 변천 과정이 매우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네모로 표시를 해두었고 그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건소의 조직, 즉 설치 기준과 조직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제가 슬라이드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소는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시, 군, 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합니다.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는 시, 군,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지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 면, 동마다 한 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설치 현황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에 지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 면, 동마다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행정, 보건의료 사업의 기능을 지도 감독받고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받는 하부 행정 단위로서 이원화된 지도 감독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조직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보건소의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류되는데요. 교과서에서는 5가지의 그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조직을 분류할 수 있구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건소 조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건소 조직의 예시인 경기도 의왕시의 일반 시군형 보건소의 조직입니다. 보건소장이 당연히 제일 위에 있겠고요. 보건소장 아래에 보건위생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소의 조직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시군형 보건소와 광역시형 보건소의 보건 조직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특별시형 보건소의 조직도입니다. 얼핏 보아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금은 복잡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시면 보건소장 아래에 다양한 과외 과장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 밑에만 보아도 모자보건, 건강생활, 정신보건, 관광도시팀이 구성되어 있고 의학과 밑에도 방문보건팀, 검진팀, 의학팀, 건강관리팀 등의 다양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8-5는 경상북도 청송군의 보건의료 원형 보건소의 조직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인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와 이에 충원이 곤란한 경우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된 근무 경험이 있는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보건소장이 될 수 있겠지요. 보건소장은 실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등 그 역할과 권력은 매우 방대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건간호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건소에서 간호사는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모성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학교보건사업, 영양상담과 영양조사, 1차 진료사업, 약사감시, 의료감시, 급만성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사업, 방역사업,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장애자의 재활사업 등의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건소에는 다양한 직군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건소 업무의 80% 이상을 간호사가 수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비율의 일들을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보건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상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인력의 확보 면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활발한 지역사회 간호사로서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건소의 간호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전문 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건소의 전문 인력이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인력, 즉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하며 의료기사법이 정하는 인력 이외에 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통계 및 전산기사, 사회복지사 등이 배치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는 보건소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배치 기준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전문 인력의 임용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나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의 배치는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기본 교육 훈련을, 재직 중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는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직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신규 및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간호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건강 요구를 간호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에 의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 진료 서비스, 예방 서비스 및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의 기능은 첫째, 진료 서비스의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 1차 보건의료 범위 내에서 보건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보건간호 서비스의 기능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지역 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의 관리 행정이 요구되는 환경보건관리 서비스의 기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담당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지도, 감독, 보건통계, 보건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보건행정 서비스의 기능도 있습니다. 수업 따라오시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보건의료 사업과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1주차에는 보건소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관계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영상 마지막에 출석 댓글을 위한 퀴즈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출석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